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봉단입니다. 비트코인은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피보나치 0.5 라인의 저항에 막힌 상태입니다. 영상이 준비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30분 봉을 보면 202평선의 지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이미 피보나치 0.5 라인의 돌파가 실패한 직후의 상황이기에 0.5 라인을 빠르게 회복하지 못한다면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나스닥 선물은 6월 17일 저점 구간에서 일단 반등을 줬습니다. 단기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는 기미를 보이고 있는 상태이기에 여기서 탄력이 조금 더 붙으면 일단 202평선이 위치한 곳까지는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합니다. 다만 202평선에 도달하고 나면 다시 저항을 받고 되돌릴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지금부터 집중해서 이 차트를 보시길 바랍니다. 11월 초 이후로 하락 추세를 형성하던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고개를 치켜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정말 중요한 변화인데요. 이 부분을 이해하시려면 여러분들은 채권 시장, 투자자들 입장에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최근까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미국 10년물 국채에 대한 수요를 끌어올렸습니다. 예전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다시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금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성장, 기대 인플레이션, 그리고 불확실성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성장은 장기 금리의 추세에 가장 크게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연준이 기준금리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리게 되면 미국의 성장이 둔화될 뿐 아니라 경기 침체가 유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자산인 장기국채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데 특히나 장기국채의 금리가 고점을 형성할 때 매수한 이들은 향후 금리가 떨어졌을 때 높은 이자 수익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상당한 수준의 차익을 남기고 채권을 팔 수 있는 옵션도 가지게 됩니다. 채권 가격과 채권 금리, 즉 수익률이 반비례한다는 것은 잊지 않으셨죠? 일반적으로 기준금리가 오르는 상황 속에서는 채권 가격은 떨어집니다. 은행 이자가 올라가는 추세이니 금리가 더 낮았을 때 발행된 채권은 메리트가 사라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자 손실 부분이 반영되어서 기존 채권은 더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됩니다. 채권 수익률은 수익금을 투자금으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따라서 두 종류의 채권이 같은 수익금을 얻는 상황이라도 투자금이 줄어들면 채권 수익률은 올라가게 됩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잠시 멈춰놓고 이 표를 잘 보시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올 한 해 동안은 장기금리, 단기금리 할 것 없이 모두 우상향했죠. 하지만 장기금리는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선반영한다고 말씀드렸었죠. 미국 10년물 채권이 11월 이후로 꺾이기 시작한 것이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미국 경제가 결국 긴축 정책의 여파를 견디지 못하고 경기 침체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하는 이들이 늘어남에 따라 장기국채 수요가 높아진 것이죠. 하지만 투자자들이 이런 판단을 내리는 배경에는 연준의 긴축 정책의 방향성이 머지않아 꺾일 것에 대한 기대감 또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결국 금리가 다시 떨어질 것이니 금리가 고점을 찍는 구간에서 채권을 사자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왜 갑자기 고개를 쳐든 것일까요? 자, 그 이유는 바로 제롬 파월이 이번 FOMC 때 투자자들의 그런 기대감을 확실히 꺾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줄어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강한 의지가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이죠. 연준이 어느 정도의 경기 침체를 감수하고서라도 물가부터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를 표현함에 따라 채권 투자자들조차도 지금은 타이밍이 아닐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 즉 성장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연준의 중요한 책무라고 여러 차례 설명드렸는데요. 하지만 사실 여기에 숨어있는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금융위기입니다.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중앙은행들은 모든 걸 제쳐두고라도 시장에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금융위기라고 하면 증시를 떠올릴 수 있겠지만 사실 진짜 중요한 것은 채권 시장입니다. 전 세계 경제는 어마어마한 빚을 기반으로 돌아가고 있기에 채권 시장이 붕괴되면 국가의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난 9월 영국 중앙은행이 약 102조 원의 규모의 긴급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했던 것도 영국 국채 시장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각국의 금리 인상이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이런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은 엄청난 리스크가 있는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채권 시장을 지키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것이죠. 한국도 마찬가지죠.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채권 시장이 불안해지자 정부는 시장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50조 원 이상 규모로 확대했습니다. 채권 시장이 불안해지는 상황이나 조짐이 발생하면 미국 연준이라고 다를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했던 모든 것들을 번복하면서도 연준은 시장에 뛰어들어서 유동성을 공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금융위기와 경기 침체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연준은 어느 정도의 경기 침체가 발생하더라도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 긴축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표현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제 물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에 진행된 브루킹스 연설에서 파월 의장은 물가의 세 종류에 대해 자세히 언급했습니다. 상품 물가, 임대료 물가, 그리고 서비스 물가인데요. 이때 연준 의장은 상품 물가는 확실히 낮아졌고 임대료의 경우는 후행 지표인 현재 지표는 높지만 실질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내년 중순쯤엔 떨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비스 물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파월 의장은 확신할 수 없다는 표현을 써요. 서비스 물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임금인데 현재 미국 기업의 일자리 수요가 개인들의 일자리 공급보다 훨씬 큰 상태이기 때문에 도저히 낮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는 것이죠. 어제 나온 뉴스에 따르면 11월 미국 임금 기대치가 사상 최고치로 뛰어올랐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노동력 부족이 발생했는데 그 기간에 은퇴한 이들 중에는 자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복직할 생각이 없는 이들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주식, 코인, 부동산 등으로 자산 증대를 이룸에 따라 은퇴한 이들이 미국 노동력 부족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가지고 있는 자산이 너무 형편없이 떨어짐에 따라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인생을 포기한 이들도 많을 겁니다. 무튼 저렇든 결국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이 될 때까지는 연준은 물가와의 싸움을 지속할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도 연준은 자산시장의 하락을 좀 더 방관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 투자자들도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긴 호흡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비트코인 월봉 차트의 하이캐나시 캔들은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달 일정량씩 비트코인을 모아가는 식으로 물량을 늘려가는 전략을 취하셔도 좋고요. 큰 하락이 더 생길까봐 들어오신 분들은 비트코인의 월봉 차트에서 처음으로 양봉이 출현한 이후의 시장을 보고 들어가는 것이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지치면 안 됩니다. 바닥을 누구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바닥을 형성하는 기간 중이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정확히 바닥에서 올인으로 들어가겠다고 생각하니까 매매가 꼬이는 것이죠. 내년 한 해는 물량을 모아간다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준비해 가시면 됩니다. 올 한 해 하락하는 과정에서 이미 큰 손실을 보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포기하면 그 손실로 끝이죠. 당장 고통스럽더라도 이 기간 동안에 실력을 쌓으며 기다린다면 다음 상승장 때는 이전에 잃었던 것 이상으로 크게 시드를 복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DBN 컴퍼니는 다음 불장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컨퍼런스뿐만이 아니라 크립토 아카데미 운영 등 다양한 분야로 크립토 세계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돌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돈봉남 에듀케이팅 트레이딩 대회도 열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 고정 댓글에다가 남겨두겠습니다. 그리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멤버십 가입하셔서 멤버십 회원들만 들어올 수 있는 카톡방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내일 라이브에서 만날게요. 안녕.